자, 몇 가지를 할 건데, 단리법하고 복리법. 복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할 때, 초기량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본 적 있잖아, 그치?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x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의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여기는 r로만 돼 있는데, 그래서 r은 100분의 x다. 이렇게 딱 표현해 놓을게, 일단. 안 주고? 자,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이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등비수의 합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긴 한데, 은행 쪽, 경제 쪽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면 그 갈래들이 아니면 거의 필요가 없어서 빼는 학교가 저렇게 좀 많은 편인데, 얘기가 없으면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줄게. 가장 쉬운 숫자로 예를 들을게. 자, 일단 내가 100억이라는 것을 입금을 했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이자는 안 받아도 되는데 100억 있을 때. 그러면 은행에서 단리법으로 이자를 주는 경우 하나와 복리법으로 이자를 주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둘 중에 너희는 은행에서 어떻게 줄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 그래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10%의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 내가 100억을 했으면 단리법은 뭐냐면 이 100억에 대해서 10%라는 것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0억, 여기에 플러스 10억, 내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저금을 했대. 그러면 매달 똑같이 10%인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개월 후가 되면은 110억이 될 것이고, 2개월 후면 120억이 될 것이고, 3개월 후면 130억이 되면서 내가 이 금액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복리는 뭐냐면, 일단 처음에 내가 100억을 집어넣기 때문에 첫 번째 달은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110억이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집어넣어서 들어있는 총 금액에 대해서 10%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1억을 받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121억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달. 그럼 1억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또 세 번째 달에는 이거에 대해서 10%니까 12.1억이 우리가 이자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132.1억. 그래서 2억 3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개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니? 엄청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나 은행에서는 이렇게 주겠니? 이렇게 주겠니? 단리법으로 원래 줄 것 같지만 그래도 은행에서는 복리로 주는 상품이 많습니다. 근데 퍼센트가 2점 몇 퍼센트. 엄청 작게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단리법하고 복리법의 차이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단리법하고 복리법의 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네. 130억이라는 것은 내가 집어넣었던 100억에서 플러스 30억이 더 추가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30억이라는 것은 100분의 10%의 이자, 100억에 대한 100분의 10% 이자를 3회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단리법에는 원래 있던 초기 금액, 얘를 두 개의 항을 100으로 묶었더니 1 플러스 100분의 10하고 곱하기 3 요렇게 묶여지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n번 받은 거를 더해서 단리법으로 저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자가 10%면은 100억에 대해서 1.1 이거에 대해서 세제곱 이렇게 해서 받으면 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00억에 대해서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게 복리법의 숫자다. 예를 들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저 식이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은혜도 이거 들어야 돼? 넌 들어간다 했으니까? 너희 부산 가니? 아, 그래서 수서역에도 잘한 건가? 자, 요거는 뭐 그냥 예를 든 거기 때문에 대충 이 식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한 번만 집어넣은 거잖아. 근데 혹시 부모님들이 적금을 넣는 거 알고 있니? 안 넣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한 달에 계속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가 되면 이렇게 찾는 거거든? 거기도 복리가 있어. 근데 지금은 하나 집어넣은 거를 3개월 후에 찾는 거고, 원리학계는 뭐냐면 매달 집어넣은 거 받고, 매달 그 다음 달도 집어넣는 이자 받고, 그 다음 달도 이자 집어넣은 거 받고, 그래서 쭉 합쳐가지고 하는 게 이 원리학계야. 자, 그러면 두 가지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일단 식을 보면 알겠지만 매년 초와 매년 말에 집어넣었을 때 이 두 개의 식에서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다라는 거, 요거 표시를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문제로 예를 들고 나서 그래서 저거야, 그래서 이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주도록 할게. 그러면 너희는 또 비교를 해본 거야. 단리보다는 복리로 내가 하는 게, 복리 상품이 있으면 하는 게 나는 더 이득이야. 그러면 이제는 초에 집어넣는 게 이득일까, 말에 집어넣는 게 이득일까, 그것도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 일단 단순한 예로 이렇게 해볼게. 연이율 3%면 100분의 3입니다. 맞죠? 그런데 매년 1년마다 복리네. 아, 그러면 이 3%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집어넣는 금액, 초기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집어넣는 금액 곱하기 1.03의 n제곱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식은? 그래서 단조건에 얘가 나와 있는 거야. 단조건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10년,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을 한대. 요렇게까지만 할게. 3개 약만 할 거야. 내가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마지막 연도, 10년도 이렇게 표현할게. 그림을 그려요. 여기 한 하나, 둘 하고 점점점 하고 요 정도까지 그리고 식을 여기다가 적을 거니까 공간이 좀 필요했다. 이런 정도까지 표시할까? 자, 10년 동안 할 건데 1년마다 100만 원씩을 계속 집어넣는데 언제 집어넣는다? 매년 초에 집어넣는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 1월 1일 날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요 해에는 이자를 받겠죠? 한 번 받았지? 그러면 두 번 받았지? 그럼 요때 집어넣는 금액은 총 몇 번의 이자를 받아서 마지막에 된다? 10번의 이자를 받으니까 복리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나온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도 초에 집어넣겠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못 받고 여기서부터만 받으니까 몇 번 받게 된다? 9번 받게 되니까 이렇게 받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10년째도 여기에 100만 원을 집어넣겠대. 그러면 얘는 집어넣어서 한 번에 이자만 받으니까 100하고 1.03의 1제곱 이렇게 받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뭐 하냐면,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연도에 집어넣은 금액 복리, 두 번째 연도에 집어넣은 금액 복리, 마지막 연도에 집어넣은 금액의 복리 쫙 해서 나는 은행에서 이렇게 더한 것으로 우리는 금액을 받을 거야. 됐니? 이해됐죠? 적금은 이런 식이야. 그러면 지수가 낮은 얘를 첫째 항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곱해지니 했더니 곱하기 1.03이 곱해지네? 그럼 얘가 공비 R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식만 봐도 아, 밑부분에 있는 얘가 공비구나. 그 다음에 1.03의 10제곱도 당연히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쓰는 원리합계는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공비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 얘가 첫 번째 항이죠? 그래서 그냥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초에 집어넣기 때문에 한 번에 이자를 받은 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 1.03에 총 몇 개의 항을 더했니? 했더니 10개의 항을 더했다? 그러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이 금액의 원리 합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산수 계산을 저 복잡한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모는 0.03이에요. 그러면 얘는 103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을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항상 뭘 집어넣으라고 했네? 1.3을 집어넣으니까 곱하기 0.3이 되더라 라고 됐네. 그치? 그러면 몇 배죠? 그래서 1,030만 원이 된다. 그래서 10개 집어넣어서 이렇게 복리로 했을 때 이자로 붙은 거는 10년 동안 30만 원밖에 안 붙습니다. 엄청 적게 주는 거죠. 3%만 해도. 자,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내일 몇 시 차 타고 가니? 7시까지 수서역 가야 돼? 8시 차? 부산 좋지? 왜? 부산도 뭐지? 관광도시 아니야? 크잖아. 아, 제주도만 못하다? 그건 맞지.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이 문제로 초와 말을 그림으로 바로 표현해 볼게. 초와 말 차이. 됐니? 그렇게 격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됐다는 거를. 암기 과목은 좀 챙겼어? 그래. 기차, 물론 놀기도 놀고, 근데 조금 시간 날 때 암기 과목은 외우는 게 낫지. 아, 좀 기간이 좀 그래서 좀 그렇지. 다 적었니? 네. 자, 봐요. 이게 말에 관련된, 초에 관련된 식이다. 그럼 나는 이 문제를 만약에 매년 말이었다라고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 자, 일단 복리에서는 원리학계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미치 공비. 그 다음에 초에 하면은 공비가 100만 원에서 공비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1.03의 10제곱 저기 나와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일로 오는 거야.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초에 집어넣지 않고 31일 날 집어넣대. 그러면 첫 번째 연도는 이자를 받겠니, 안 받겠니? 못 받겠지. 그러면 이자를 받는 횟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얘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당연히 요때도 안 집어넣고 이렇게 됐대, 31일 날. 그러면 두 번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요때 안 집어넣고 요때 집어넣어버리면은 얘는 집어넣자마자 빼는 거니까 솔직히 이거는 효용성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얘가 되고 공비는 동일하고 항의 개수를 더하는 10개도 동일해. 그래서 100하고 1.03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분모가 1.03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원리학계는 식이 초냐 말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 앞쪽 부분만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네모칸을 쳐놓은 거야. 이제 이해됐죠? 표로 하니까.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 연습만 쭉 가보도록 할게. 21번 가볼게. 이제는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조금 전 문제는 매년 100만 원씩 집어넣은 거야. 근데 얘는 매년 초 나왔다. A만 원씩. 이제 매년 집어넣는 금액은 몰라. 근데 초 하나 나와 있고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고 복리 필요 없고 얘가 나와 있으니까 식은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공비 1.02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집어넣는 금액 A에서 초니까 1.025가 곱해진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25에 저기에 있는 8제곱 마이너스 1 해서 8년째 말도 솔직히 알 필요 없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1353만 원을 만들려면 A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식이 됐죠? 오케이. 식만 딱 적어놔 일단.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해볼게. 이제 이 1 빼는 거 요거 하는 것도 식을 적을 필요가 없겠죠. 자, 지금은 뭐냐면 일정한 금액 집어넣는데 이번엔 뭐 말에 집어넣네. 그러면 분자에 A 곱하기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이너스 1. 그러면 곱하기에서 얘는 0.6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바로 되니? 안 되는구나. 적게 A 곱하기 1.04에 12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1.04 마이너스 1. 나는 그냥 0.04를 분모로 만들고 분자를 0.6 곱해지는 그냥 계산 한식을 하려고 했었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300만 원을 만들려고 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 적어 놓으시고. 아까 표 만들었을 때 할걸. 뭐 하나 안 했는데. 일단 요거 하고 가자. 자, 가장 어려운 거 가볼게. 이제 두 놈 비교. 자, 수아 어딨죠? 수아. 왜? 민우. 둘 다 월이율이 똑같아서 요 조건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됐죠? 왜 수아 아는 애냐? 네. 누군데? 유명해요. 그래? 초 30, 초 18, 8개월, 16개월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제 봐봐. 민우가 받는 금액은 수아가 받는 금액의 몇 배이냐? 그러면 요렇게 해야지 몇 배인지 만들 수 있겠죠? 나눗셈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수아 먼저 갈게. 초다.
그럼 30만 원. 그러면 30 곱하기 1.003 하고 1.003에 몇 개월? 8개월 마이너스 1. 그리고 1.00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우. 민우도 똑같은 비율인데 매월 초에 18만 원이야. 그러면 18 곱하기 1.003 하고 1.003에 몇 제곱? 16개월.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리고 분모는 똑같이 1.00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에 우리가 구하려는 몇 배이냐를 구하는 문제다. 일단 식 적어놓고 계산이 되는지 보자. 나는 못하겠는데. 이건 없어지네. 똑같으니까 얘도 없어지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분모 30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했니? 1.02지? 거기서 1 빼면 이렇게 되고, 분자 18이 있죠? 곱하기.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얘는 8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1.02지? 1.02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이 부분이 좀 까다롭겠네. 계산은 너희들 몫이고. 이게 여기 왜 그 얘기 없지? 그 얘기 없지? 그 얘기 없지? 그 얘기 없지? 큰일이네. 됐니? 10만 적어놓자 일단. 자, 여기 없는 유형이 하나 있는데 다른 문제집에는 고쟁이는 여기 나와 있거든. 증액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요 문제로 증액하는 걸 해볼게. 이렇게 매년 10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할 건데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매년 연이율만큼 3%를 증액할 것이다. 요 조건 하나 추가됐을 때 문제를 가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매년 초다. 일단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아까처럼 요때는 100 곱하기 1.03에 10제곱 받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때 우리는 100만 원을 집어넣는데 증액을 했대. 3%를 증액했다는 것은 여기 집어넣는 게 100 곱하기 1.03을 집어넣는 거야. 증액을 하면. 그러면 얘를 몇 번 받는 거니? 9번 받게 되겠지? 그러면 9번 받게 되면 아이나 여기 몇 제곱이니? 여기에 9번 받는다며. 그러면 이거 있는 상황에서 9번 받으면 똑같이 10제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니? 아니, 여기에 1.03을 10번 곱했더니 10제곱이 된 거잖아. 근데 매년 집어넣는 금액을 일단 증액하라 했으니까 요번에는 이 금액을 집어넣고 이 이유를 9번 받게 되는 거잖아. 9년 동안. 9번 받는 건 이해돼? 그럼 9번 받, 요 금액에 대해서 이 이자에 대해서 9번을 받는 거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10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 요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증액을 하면
100 곱하기 1.03의 제곱을 집어넣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여기다가 우리는 몇 제곱을 더 곱해야 되니? 8번을 더 하는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1.03의 10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요때 집어넣는 거는 100 곱하기 1.03에 계속 증액하고 증액해서 9제곱 이 금액을 집어넣게 되는 거거든. 그럼 한 번 더 받으면 여기도 100 곱하기 1.03의 10제곱. 그래서 이거를 쭉쭉 해서 다 더하시오라고. 그래서 증액을 하면 다 같은 값이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증액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을 집어넣네. 그러면 여기에 단조건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3의 10제곱 이렇게 해놓고 앞에 붙는 곱하기 얘가 여기다 할게 10 이거는 연수. 이렇게 하면 분수식이 안 나오고 증액을 하면 요식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하나 필기해놔라. 시험 문제로 얘가 가끔 나온다. 조금 꼬아냈다라고 할 때 딴반에 설명 안 해줬는데 큰일 났네. 해줘야 되겠다. 아, 근데 이 스매싱 풀 때는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고쟁이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원리학계에서 요 유형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증액이다, 증액. 요거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하면 거의 못 풀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놔야 돼. 숭신 나왔으면 좋겠다. 증액이 계산하는 게 제일 간단해. 식만 딱 세울 수 있다면 엄청 쉽잖아. 아, 증액하면 1,300만 원이 되네. 오, 계산하니까 1.3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아까 증액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1,030만 원. 매년 증액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1,300만 원. 오, 270만 원 차이 나네. 많이 차이 나네. 근데 증액해서 집어넣을 돈이 없어서 못 집어넣지. 쓰기 바쁜데 뭐 빠듯한데 어떻게 증액을 해. 되셨습니까? 그럼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너희 학교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거 증액만 조금 넘어서는 문제고. 다 적었구나. 아, 이거 한 문제 빼먹었네? 이거 왜 빼먹었지? 얘기 안 해, 왜? 다식은 세워야지. 됐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단리법하고 복리법 이렇게 되겠네. 단리법으로 한 게 S고 복리법으로 한 게 T네. 그러면 복리법 T를 S? 원리학계 단리법? 자, 이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6% 이자를 받네. 그러면 100 곱하기 위에 식이 뭐라고 나와 있니? 1 플러스 R X%에 몇 번 받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 플러스 몇 퍼센트? 100분의 6 곱하기 몇 번 받는다고? 10년 동안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복리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져. 복리는 무조건 단조건이다. 100 곱하기 1.06의 10제곱.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을 빼시오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식은 다 적어 놓을게. 원리할게. 어서 와라.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은혜 옆에 좀 앉을까? 준영이가 오면 저번처럼 될 것 같아서 미안하다. 자, 이제 상환이 하나 있고 뭐가 있냐면 연금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그냥 복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한 번 집어넣은 거를 쭉 하는, 얘도 원리합계가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복리라고만 생각하자. 복리. 그 다음에 다 합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원리합계라고 생각할게. 분수식. 그러면 상환금, 그 다음에 연금은 복리 쪽으로 계산하시고, 만약에 이런 거야, 내가 매달 연금을 저축을 할 거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받으면 어떤 금액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250만 원 주고 샀대. 그거를 우리는 보통, 휴대폰을 만약에 150만 원 주고 샀대. 그거를 우리가 보통 24개월 할부로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단리법으로 절대 안 받겠죠? 왜? 많이 받아야 되니까. 복리법으로 받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일시불로 했을 때의 복리와 매달 나눠서 갚는 그 원리합계가 서로 같다. 쟤도 복리고 솔직히 얘도 복리야. 근데 일단 최대한 많이 갚아라 이런 뜻이야. 최대한 많이. 그래서 보통은 휴대폰 살 때 24개월 할부를 하면 이자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불로 사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좋다라는 뜻이야. 뭐 할인해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식세 없게. 자, 100만 원인 노트북을 할부로 하고, 매달, 그럼 할부로 이제 36개월에 걸쳐서 갚는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좌변은 복리야.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곱하기 단조건에 있는 1.01의 36제곱. 이만큼을 갚아래. 됐죠? 단순한 식이야. 우변은 원리합계 매달 나눠서 갚는 금액이야. 근데 어디라고 돼 있니? 매달 말부터라고 돼 있네, 그지? 갚는 거. 그러면 여기는 1.01-1 말이기 때문에 얼마씩 갚는다? 그러면 A1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이기 때문에 A만 들어가고 1.01에 36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씩 세우면 그냥 끝.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자, 25번 갈게. 요번에는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할부로 구입을 하고,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갚겠대. 또 매년 갚아야 될 금액 이거죠? 그럼 요번에는 300 곱하기 1.05의 8제곱 단조건에 나와 있는 복리 하나 적으시고, 여기는 1.05-1 말이야 초야 올해 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도 A 해놓고 1.05에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만씩 세우면 그냥 끝. 식은 다 세워줄게. 계산은 나도 많이 틀려서 못하겠다. 사연아, 이거 영상 촬영돼 있다? 앞부분부터 들으면 왜 그냥 빨리 이렇게씩 세운지 이해될 거야. 처음에는 표 만들어서 했어. 학교에서도 표로 설명해 줬니? 원리할게? 그럼 너희한테는 나와있지? 그럼 다 알아듣겠네, 이거? 그죠? 깜빡깜빡, 눈만 깜빡깜빡.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좀 차이가 있어. 신경 써야 돼. 140만원짜리 샀는데 20만원을 처음에는 그냥 일단 내고 남은 금액만 하겠대. 그럼 남은 금액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지 않는 사람은 140을 여기 적어서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20만 원이죠. 그러면 120만 원에 대해서 저 복리 1.008에 36제곱. 그럼 여기는 1.008 마이너스 1 말이야 조야. 이달 말 갚는 건 대부분 말이네. 그러면 얼마씩 갚는다? 1.008에 3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죠. 지금 이 세 문제는 상환하는 거다. 갚는 금액.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연금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매년 말에 300만 원씩. 이제 요게 300만 원이야. 근데 한꺼번에 받는 금액이 요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받는 금액이 A라고 놓고 곱하기 1.04의 10제곱 복리. 그 다음에 1.04 마이너스 1 하고 300만 원을 매년 말이니까 이자가 여기 안 붙죠? 그리고 1.04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받는 금액을 미지수로 두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마지막 한 문제는 식을 너희들이 세울 수 있겠죠? 한 개 빼고 다식 세웠다. 원리학계는 여기까지 할게.